안녕하세요. 임상현 소설가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같이 학습할 고사성어는 삼순구식입니다. 석삼, 열흘 순, 아홉구 먹을 식. 삼순이란 한 달이라는 뜻이고 구식이란 9끼입니다. 즉, 한 달에 9끼니밖에 먹지 못했다는 뜻으로 집안이 매우 가난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할아버지의 소년 시절에는 삼순구식하는 집이 많았다. 네, 다음은 36개입니다. 석삼, 열십, 여섯육, 개활계. 36가지의 계책 중에서 도망치는 것이 가장 좋은 계책이라는 뜻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제나라 사람 왕경책이 한 말로 많은 계책 중에서도 도망가야 할 때는 기회를 보고 도망가서 몸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병법 중에서 가장 좋은 계책이라고 한 말에서 비롯되었다. 쓰임새를 봅니다. 갑자기 골목길에서 사나운 개를 만났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36개 주랭량을 치는 것이 가장 좋다. 네, 다음은 삼인성호입니다. 석삼, 사람인, 일울성, 범호. 삼인이란 세 사람을 이르는 말이고 성호는 호랑이라고 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세 사람이 입을 맞추어 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게 된다는 뜻으로 근거 없는 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이를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는 시유호, 시호 삼전이 있습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삼인성호라고 세상에서 무슨 것이 꾸며낸 소문이다. 다음은 상가지구입니다. 초상상 집가, 어조사지 개구. 상가란 초상집을 말하고 구는 개를 말합니다. 초상집의 개, 즉 주인 없는 개를 일컫는 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얻어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을 빈정들여 이르는 말입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왕족이었던 흥선대원군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상가지구의 모습으로 자신의 본심을 감추어야만 했었다. 네, 다음은 상전벽해입니다. 뽕나무상, 밭전, 푸를 벽, 바다해. 상전이란 뽕나무 밭이고 벽계는 푸른 바다를 뜻합니다. 뽕나무 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뜻으로, 즉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화하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는 상창지변, 능곡지변이 있습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어느 날 마구라는 선녀가 신선 왕방팽에게 말했다. 지금 곁에서 모셔오면서 새불이나 뽕나무밭이 바다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 봉내에 가보았더니 다시 바다가 얇아져 그 전에 반 정도로 줄어졌습니다. 다시 육지가 되려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왕방팽이 대답했다. 그래서 성인들께서 이러시기를 동해가 먼지를 일으킨다고 하지 않던가 라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네, 쓰임새를 봅니다. 고향을 10여 년 만에 와보니 상전백희란 말이 실감날 정도로 많이 변했다. 네, 다음은 세옹지마입니다. 변방새 늙은이 옹, 어조사지 말마. 세옹지마란 변방에 사는 늙은이가 가진 말을 뜻합니다. 즉, 인생의 좋고 나쁨은 항상 변하는 것으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는 전화이복이 있습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옛날 중국 북방 국경 근처에 한 늙은이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기르던 말이 오랑캐들이 살고 있는 쪽으로 달아나 버렸다. 사람들이 노인을 이루하자 노인은 조금도 서운한 기색 없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일이 도리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그로부터 몇 달 후 뛰쳐나왔던 말이 오랑캐 말 한 마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이웃들이 모두 기뻐하자 노인은 조금도 기쁜 내색 없이 이렇게 대꾸하였다. 누가 알겠소. 이 일이 화가 될지. 그러자 얼마 후 말타기를 좋아하던 노인의 아들이 오랑캐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위로를 했지만 노인은 여전히 퇴원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오랑캐가 쳐들어와 마을의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로 나가야 했지만 노인의 아들은 불구의 몸이라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결국 마을 젊은이들은 대부분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노인의 아들은 부러진 다리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생면부지입니다. 살생 얼굴면 아니부 알지. 생면이란 처음으로 대함을 뜻하고 부지는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네, 서임설에 봅니다. 어른들께서는 살다 보면 생면부지인 남이 핏줄보다 더 나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네, 다음은 서과 피지입니다. 선역서 오이과 가죽피 하틀지. 서과란 수박을 말하고 피지는 혀로 겉을 핥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일이나 물건의 내용도 모르면서 겉만 아는 척한다는 뜻이나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대충대충 근성으로 하여 실속이 없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같은 말로는 수박 겉 학기가 있습니다. 네, 서임설에 봅니다. 미루어 뒀던 시험 공부를 서과 피지식으로 하였더니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잊어버렸다. 네, 다음은 서시 빈목입니다. 선역서 베풀시 찡그릴 빈 눈목. 서시란 월나라 미인이라는 뜻이고 빈목은 눈을 찡그리다라는 뜻입니다.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흉내낸다는 뜻으로 필요 없이 남을 흉내내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됨을 가리킵니다. 네, 유래를 살펴봅니다. 월나라의 최고의 미인인 서시는 그 미모가 뛰어났으나 늘 몸이 좋지 않아 얼굴을 찡그리고 다녔다. 그러나 워낙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 모습까지 아름다워 보였다. 이것을 보고 이웃의 못생긴 처녀가 서시의 흉내를 내며 얼굴을 찡그리고 다녔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못생긴 얼굴에 찡그린 그녀의 모습을 보고 피해 다녔다. 이 말은 무조건 남의 흉내만 내다가는 망신만 당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서임설에 봅니다. 무조건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서시 빈목의 가르침이 생각난다. 네, 다음은 성견지명입니다. 먼저 선 볼견, 어조사지 발걸명. 성견이란 앞날을 미리 본다는 뜻이고 명은 지혜롭고 총명함을 뜻합니다. 즉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서임설에 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산에 나무를 심은 조상들의 선견지명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네, 다음은 선입견입니다. 먼저 선 드립 볼견. 일찍부터 들어서 머릿속에 고정적으로 박혀있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 진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 판단의 기준을 삼는 것을 뜻합니다. 서임설을 봅니다. 인상이 사나우면 성격도 나쁠 것이라는 것은 선입견에 불과하다. 네, 다음은 선적제인입니다. 먼저 선 곧적, 제어할 제 사람인. 선은 먼저라는 뜻이고 제인은 사람을 제압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일이든 남보다 먼저 하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진시황의 폭정에 시달려온 농민들과 각 지방의 유력자들은 진시황이 죽자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를 틈타 세력을 다지려던 은통은 유능한 항량을 불러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먼저 손을 쓰면 남을 제압할 수 있고 남이 먼저 손을 쓰면 내가 제압당한다고 하였소. 그래서 나는 그대의 도움을 받아 군사를 일으킬까 하오. 그러나 항량은 조카 항우와 함께 일을 꾸몄다. 즉 항량이 신호를 하면 항우가 은통을 해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항우는 날렵하고 맹렬한 기시로 군사를 일으켜 은통을 해치웠다. 네, 서임설에 봅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 편이 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선적 죄인의 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